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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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총선이 며칠 안 남았네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인 거 알죠? 여러분들,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권리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우리 오한폐렴 예방 수치 꼭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만나야 돼요. 지난번에 내준 과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몇몇 학생들이 클라우드 REPL.IT에 계정을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원인을 알아보니까 안 되는 학생들 모두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더군요. 익스플로러는 문제가 많은 웹브라우저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원래 이 각각 서버,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서버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서버마다 국제 표준 규약이 있습니다. 그 표준 규약을 지켜야 하지만은 서로 다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윈도우즈를 만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제 표준이 아닌 자기네 표준으로 브라우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익스플로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액티브엑스라는 익스플로러에서만 제공해주는 보안 솔루션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익스플로러에 익숙해져 있는데, 외국 사이트는 거의 액티브엑스라는 보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브라우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는 일단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크롬으로 작업을 하다가 오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오작동이라는 게 뭐죠? 브라우저에서 이 마우스 화살표가 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를 클릭을 해도 아무런 작동을 안 할 경우, 저는 브라우저 오작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경우 여기는 액티브엑스 보안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크롬 브라우저를 종료한 다음에 익스플로러를 띄워서 실행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거의 한 99.9%가 그렇게 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본을 크롬으로 사용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번 브라우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발자들은 주로 파이어폭스 쓴다 그랬죠. 파이어폭스 쓰고, 그리고 맥 사용자들은 사파리를 쓰니까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이런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2장, 파이썬 프로그램의 시작, 그렇죠? 파이썬 프로그램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파이썬 IDLE 있죠? IDLE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오늘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컴퓨터에 IDLE가 없으면은 잠깐 화면을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IDLE를 깔고 나서 다음에 다시 화면을 플레이 시켜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파이썬 같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파이썬 프로그램의 시작 챕터 2죠. 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세션 1이죠.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이썬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 시작과 종류에 앞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과 종류에 대해 실습을 하고, 파이썬 프로그램의 시작과 소스 코드 수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세션 1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과연 무엇이냐.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 컴퓨터가 사람이 지시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내추럴 랭귀지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듯이, 프로그램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 언어를 갖다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프로그래머라는 말이 있고,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컴파일러 이런 단어가 있는데,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얘기하고, 컴파일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스 있죠.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그걸 갖다 컴파일이라고 하고, 컴파일러는 이걸 바꿔주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있죠.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가 있고 코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 그리고 코딩이라는 얘기.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을까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이제 사실 같은 내용으로 쓰는데, 프로그래밍하고 코딩하고 같은 내용으로 쓰는데, 사실 굳이 따지면은 프로그래밍이 조금 더 넓은 범위고, 코딩은 조금 좁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 프로그래밍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보 사회를 벗어난 디지털 사회라고. 기억나시나요? 자, 디지털 사회의 핵심 도구는 뭐다? 컴퓨터겠죠, 그죠?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서, 엑셀 이런 것만 사용할 거냐? 컴퓨터가 좋은 게 뭐죠? 거기 안에다가 내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찾게 해주는 거, 그게 컴퓨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은 뭐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순서를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은 순서를 만드는 건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송 프로그램, 연주의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그런 거 아니고, 프로그램은 뭐다? 프로그램은 순서를 정하는 거. 어차피
우리가 병렬로 동시에 처리할 게 아니라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먼저 해야 될 일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똑같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정하고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거를 정리해서 그 순서대로 하게 만들어주는 걸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래밍.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래밍하고 코딩하고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인데 저는 어떤 걸 주로 쓴다? 저는 코딩을 주로 씁니다. 코딩이란 말을. 왜 코딩이란 말을 주로 쓰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짧아서 코딩을 씁니다. 프로그래밍 발음하기도 힘들고 길잖아요. 코딩 짧잖아요. 우리가 신혼여행 하실 거예요? 신행 하실 거예요? 버스카드 충전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버카충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밍보다 코딩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코딩과 컴파일 수행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제 소스 코드죠.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걸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소스를 코딩을 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를 화면에 보내주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프린트. 그래서 프린트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안녕하세요 가로 닫게 되면 이게 모니터에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나오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이렇게 소스 코딩을 해서 이거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줘야 됩니다. 컴파일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파이썬은 컴파일 언어가 아니라 인터프리터 언어죠. 그래서 인터프리터를 해줘야지만 바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소스 코딩을 하고 컴파일 또는 인터프리터를 해가지고 실행 결과를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자, 실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 실습 폴더를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습 폴더는 이제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소스 코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합시다. 짧게. 자, 내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자, 파이썬 소스 코드 이렇게 하지 말고 더 간단하게. 자, 우리 파일 탐색기 작동하는 방법은 뭐죠? 윈도우하고 알파벳 E 키를 누르면 바로 나오죠. 자, 윈도우 탐색기 작동하는 핫키는 윈도우하고 알파벳 E입니다. 윈도우하고 알파벳 E를 누르면은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쭉 나와가지고 여기에 자, D 드라이브. 데이터는 D 드라이브에 보관한다 그랬어요. 그죠? 데이터는 D 드라이브에. 그래서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라고? 자, 파이썬 소스 코드니까 P, S,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파이썬 소스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파이썬 소스 코드에다 D 드라이브 밑에 파이썬 소스 코드에다가 작업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윈도우즈에서 여러분들 여기 바로가기 만드는 거 있죠? 바로가기 만들기 좋으면은 어떻게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바로가기 고정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PSC라고 바로가기에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파이썬 소스 코드를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윈도우하고 알파벳 E 키를 누르면은 탐색기가 뜬다 그랬어요. 그럼 이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바로
바로 거기에 선택되어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은 파이썬 소스 코드 일단 이렇게 같이 파이썬 소스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폴더를 하나씩 만듭니다. 자, 다 만들었으면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파이썬을 실행해야 되죠. 파이썬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시작 화면에서 여기 보면은 IDLE라고 있죠. IDLE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파이썬 3.8.2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나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IDLE가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파이썬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파이썬 정보가 3.8.2 이렇게 뜨고, 그리고 이제 여기 프롬프트가 3개가 나오고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 화면을 IDLE 대화형 인터프린터라고 합니다. 대화형 한 줄을 넣고 엔터를 치면 결과값 나오고, 한 줄을 넣고 엔터 치면 결과값 나오고 하는 걸 IDLE 대화형 인터프린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IDLE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 IDE라고 하는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IDE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통합 개발 환경인데, 얘는 다른 데는 다 IDE라고 쓰는데 왜 파이썬만 IDLE라고 쓰느냐? IDLE 이 약어는 같아요. 약어는 같은데 다른 건 다 IDE라고 쓰는데 파이썬만 IDLE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IDLE라는 게 파이썬에 설치된 간단한 파이썬 IDE, 간단한 파이썬 IDE라는 건 뭐냐면 간단한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거죠. 통합 개발 환경. 그래서 다른 자바라든가 뭐 C++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거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야지만 실제 내가 소스 코딩을 하고 컴파일해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이썬 프로그램만 다운받아 설치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프롬프트가 나와 있다. 그럼 바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소스 코딩해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파이썬만 IDLE라고 얘기하냐 하는 또 다른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기도 반노로섬이라는 친구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몬티 파이썬이라고 하는 영국의 코미디 그룹을 너무 좋아해서 파이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몬티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룹의 창립 멤버 중에 하나가 에릭 IDLE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릭 IDLE를 갖다가 기르기 위해서 파이썬은 IDLE라는 걸 사용하면서, 이 IDLE는 바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만 하면은 작업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건 몰라도 돼요. 어쨌든 IDE하고 IDLE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이썬이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배터리 포함이라고 하잖아요. 배터리 포함 언어. 이제 이 파이썬 IDLE가 바로 배터리 포함 언어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파이썬 이제 쉽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파이썬이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쉽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꼭 나오는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모든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제일 처음 예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제일 처음 나오는 예제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간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화면에 보여주는 게 제 첫 번째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모든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에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C라고 하는 놈은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 글자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소스 코딩을 하는 거죠. 소스 코딩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길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데, 파이썬은 아주 달랑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한 줄만 딱 쓰면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화면에 뜬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이 굉장히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C가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언어라고 하는 건 어떤 언어든 간에 거기서 표현해야 될 모든 값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파이썬이 쉬운 이유는 C라는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산 넘고 물 건너고 바다 건너 이렇게 막 고생을 하면서 해야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가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접근이 되게 쉽다는 거죠. 접근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우리 집 대문만 탁 열고 나오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로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같이 한번 실행해 보죠. 뭐 일단 같이. 자, 파이썬. 네, 화면이 조금 글자가 적으니까 글자를 키우겠습니다. 글자 키우는 거는 폰트 사이즈 키워주면 되겠죠. 한 16, 18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첫 번째 예문은 헬로 월드를 보여주는 거다. 자, 헬로 월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RIT 하를 열고 헬로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은 어떻게 돼요? 엔터를 치면은 바로 헬로 월드가 뜹니다. 자, 이제 파이썬 초보자들은 이제 물어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띄어쓰기를 하고, 여기도 띄어쓰기 하고, 여기도 띄어쓰기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거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TRINT 가로 열고 다음표. 자, 이건 띄어쓰기 하나도 안 쓴 겁니다. 그죠? 띄어쓰기 하나도 안 쓰고 쳐봐요. 지금 어떻게 돼요? 뜨죠? 네. 띄어쓰기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짠 소스를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띄어쓰기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띄어쓰기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가독성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띄고 이렇게 띄고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를 해줘라 하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파이썬 쉘 개발 환경은요, 그 전에 썼던 명령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다 쳐줘야 되는데, 컴퓨터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친 걸 다시 친다. 무지하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쳤던 걸 다시 치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엔터를 치면 쳤던 게 나옵니다. 이렇게 치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면은 헬로 월드라고 할 때 따옴표를 묶어줬잖아요. 근데 따옴표를 묶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면 돼요. 뭐 고민하지 말고. 어디 보면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질문이 들어와. 질문이 띄어쓰기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따옴표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해보면 되잖아요. 그쵸?
닫고 그냥 닫고 이렇게 딱 쳐서 에러가 나면 안 되는 거고. 엔터 쳐보세요. 신텍스 에러가 나죠. 신텍스 에러. 신텍스 에러가 뭐예요? 우리가 한 약속을 안 지켰다. 이게 신텍스 에러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되게 멍청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글자를 딱 썼을 때 이게 문자구나, 이게 숫자구나 라는 걸 금방 이해를 해요. 사람은. 근데 컴퓨터는 그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문자는 문자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숫자는 숫자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자하고 숫자가 뭔지는 아시죠? A, B, C, D 가나 다라 이건 문자고 1, 2, 3, 4, 5, 6, 7, 8, 9 이건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가로 열고 이 헬로 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를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로 묶어줘야 된다?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줘야지만 에러가 안 난다. 에러가 안 나고 그럼 이제 숫자인 경우는 어떨까? 숫자인 경우는 따옴표로 묶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숫자인 경우 따옴표를 안 묶고 5 더하기 123 가로 닫고 한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118 나오겠죠. 숫자인 경우는 따옴표를 안 묶어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는 5 더하기 123 했어요. 그러면 5 더하기 123 한 값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내보내고 싶다. 그냥 5 플러스 1, 2, 3이라는 걸 화면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따옴표로 묶어가지고 이건 문자다 라고 인식을 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프린트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파이썬 IDLE를 종료하는 방법. 종료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엑셀 누르셔도 되고요. 엑셀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D를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D 눌러도 프로그램이 파이썬 IDLE 종료가 됩니다.